2024년 12월 한 자산이 연초 대비 무려 40% 넘게 폭등했습니다. 전쟁도 팬데믹도 터지지 않았는데 말이죠. 바로 달러입니다. 위기 때마다 미친 듯이 치솟는 안전자산의 절대 강자예요. 그런데 대체 왜 경제 위기의 냄새만 살짝 풍겨도 이 자산은 폭발적으로 뛰어오르는 걸까요? 1997년 겨울을 떠올려 보세요. 환율이 하루아침에 2배로 치솟으며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자산을 미리 쥐고 있던 극소수는 오히려 재산이 2배로 불어났죠.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조짐은 이미 시작됐어요. 오늘 영상 단 10분이면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고 오히려 2배로 불릴 수 있는 정확한 방패 3가지를 손에 쥐게 됩니다. 경제 위기는 공평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똑같은 폭풍이 몰아쳐도 누군가는 집을 잃고 누군가는 그 집을 반값에 주워 담죠. 1997년 IMF 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환율이 800원대에서 순식간에 2,000원 가까이 치솟았을 때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원화 기준으로 자산이 2배 넘게 불어났어요. 반면 원화 예금만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실질 구매력이 반토막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간단해요. 위기가 터지면 모든 자본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기 때문이에요. 그 안전한 곳이 바로 달러, 금, 그리고 미국 국채 같은 자산이죠. 수요가 폭발하니까 가격도 폭발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금 여러분 통장에 꽂히는 월급, 열심히 모은 예적금, 이 모든 게 원화잖아요. 만약 내일 당장 환율이 1,800원, 2,000원을 뚫어버리면요, 여러분의 실질 자산은 하루아침에 쪼그라들어.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기름값은 치솟고 장바구니 물가는 미쳐 날뛰죠. 위기의 본질은 단순해요. 현금을 쥔 사람에게서 자산을 쥔 사람에게로 부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왜 위기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까요? 답은 화폐 시스템 자체에 있어요. 정부는 경제가 휘청거릴 때마다 아주 쉬운 해결책을 꺼내 들거든요. 바로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세금을 올리면 표를 잃잖아요. 그러니 조용히 인쇄기를 돌리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고요? 시중에 돈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물건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내려앉는 거예요. 결국 인플레이션은 세금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세금.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 주머니에서 슬쩍 빼가는 도둑질이죠. 반면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은요, 부동산, 금, 주식 같은 자산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가격표 숫자가 올라가요. 돈의 양이 늘어난 만큼 자산 가격도 부풀어 오르는 거죠. 부자들은 이 구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현금은 오래 쥐고 있지 않아요. 위기가 오면 오히려 자산을 더 사들이죠. 이 보이지 않는 부의 이동 구조,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래서 대체 뭘 사야 하느냐? 그 답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이에요. 위기가 닥쳤을 때 폭등하는 자산은 뭘까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눈여겨볼 건 금이에요. 금은 이자를 안 줘요. 배당도 없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금을 찾았을까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니까요. 종이돈은 정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지만 금은 아무도 복사할 수 없잖아요. 화폐 가치가 폭락할 때 금값이 치솟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금값이 2배 가까이 뛰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달러 자산이에요. 미국 주식이든 미국 국채든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갖고 있으면 환율 방어가 돼요. 원화 가치가 폭락해도 달러 자산은 오히려 원화 기준으로 올라가거든요. 원화에만 올인하는 건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 거예요. 위험하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 우량 주식이에요. 아무 주식이나 말고요. 물가가 올라도 가격을 소비자한테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 목점적 기업들 말이에요. 코카콜라, 애플 같은 회사들은 원가가 올라도 제품값을 올려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이런 기업들 모아놓은 ETF가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의 방패예요. 이론만 말하면 와닿지 않죠. 실제 숫자를 볼게요. 1997년 IMF 터졌을 때 환율이 800원대에서 1900원대까지 치솟았어요. 달러를 갖고 있던 사람은 원화 기준으로 자산이 2배 넘게 불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금은 어땠을까요?
2008년 리먼 사태 직전 금 1온스에 800달러 정도였어요. 위기가 터지고 3년 뒤에는요? 1900달러를 찍었어요. 두 배가 훌쩍 넘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을 때 금을 쥔 사람들은 웃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니까 채권 가격이 뛰어올라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미국 장기국채 ETF가 한 달 만에 20% 넘게 급등했거든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위기의 공식은 단순해요. 공포가 극대화되는 순간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요. 달러, 금, 미국 국채 이 세 가지로. 역사는 거짓말을 안 해요. 다음 위기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문제는 그때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잠깐요. 금이랑 달러 사면 무조건 안전한 거냐고요? 천만에요. 함정이 있어. 금부터 볼게요. 금은 이자가 없어. 배당도 없고요. 경제가 잘 돌아가는 평화로운 시기에는요.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형편없어요. 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값도 출렁여. 2013년에 금값이 1년 만에 30% 가까이 폭락한 적도 있거든요. 달러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환율이 높을 때 달러를 사면요. 나중에 환율 떨어지면 환차손 보는 거예요. 2022년 환율이 1,400원 넘었을 때 달러 산 사람들 지금 물려있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어. 레버리지예요. 빚내서 투자하면 수익도 2배지만 손실도 2배거든요. 위기 때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면요. 이자 내랴 원금 까이랴 계좌가 완전히 박살나요. 초보자한테 빚 투자는 밑으로 부스터 달고 빙판길 달리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하죠? 핵심은 균형이에요. 어느 하나에 몰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은 분산이에요. 한 바구니에 달걀 다 담지 말라는 그 얘기. 진부하지만 진리예요. 분산에도 전략이 있어요. 가장 먼저 자산을 나눠야 해요. 주식만 갖고 있으면 주식시장 폭락할 때 같이 무너져요. 금이나 채권을 섞어두면 주식이 빠질 때 방어가 되거든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조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지역을 나눠야 해요. 한국 자산에만 올인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다 같이 흔들려요. 미국 자산, 글로벌 자산을 섞어두면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버텨주죠. 1997년 IMF 때 해외 자산 갖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남은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통화를 나눠야 해요. 원화로만 자산을 갖고 있으면 환율 폭등할 때 실질 구매력이 쪼그라들어요. 달러, 유로, 엔화 같은 외화 자산은 일부 갖고 있으면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세 가지 분산이에요. 자산, 지역, 통화. 이 삼각 구도를 갖춰야 맑은 날이든 폭풍우 치는 날이든 버틸 수 있어. 한쪽에 몰빵하는 순간 그 한쪽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이론은 알겠는데 뭘 어떻게 사야 하냐고요? 초보자라면 ETF부터 시작하세요. 개별 종목 고르는 건 어려워요. 잘못 고르면 쪽박이잖아요. ETF는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예요. 리스크가 분산되니까 초보자한테 딱이에요. 금 투자하고 싶으면요. 금 ETF 사면 돼요. 실물금 사서 집에 보관하는 건 귀찮잖아요. 도난 걱정에 보관 비용까지. 그럼 ETF는 클릭 몇 번이면 끝이에요. 달러 자산 갖고 싶으면요. 미국 S&P 500 ETF 사면 돼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한 번에 투자하는 거예요. 환율 상승 수혜도 보고 미국 경제 성장 수혜도 보고 일석이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요. 소액으로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직접 사보세요. 시장이 출렁일 때 내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껴봐야 해요. 책으로 백날 공부해도 실전 경험 한 번만 못해요. 돈 걸려있을 때 느끼는 공포와 탐욕. 그걸 체험해야 진짜 내 투자 성향을 알 수 있어. 정리할게요. 위기는 반드시 다시 와요. 문제는 그때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 있느냐예요. 지금 당장 할 일은 명확해요. 가장 먼저 원화 예금에만 올인하지 마세요. 일부는 달러 자산으로 돌려놓으세요. 미국 S&P 500 ETF, 달러 예금 뭐든 좋아요. 환율 폭등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금을 포트폴리오에 넣으세요.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면 충분해요. 금 ETF 간편하게 살 수 있어요. 위기 때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레버리지는 초보자의 무덤이에요. 위기 때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락하면 빚 투자자는 버틸 수가 없어. 내 돈으로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없는 비와 같아요.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튼튼한 우산을 준비할 수는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만의 우산을 펼치세요.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는 쪽이 아니라 주워 담는 쪽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